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약을 한 움큼씩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 혈압을 조절하는 약, 마치 식사의 일부처럼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약들이었지만 그의 건강검진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았고 혈압계의 숫자는 늘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3개월 전 그는 아주 작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대신 아주 간단한 무언가를 먹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손가락 끝을 찌르던 혈당 측정기는 180을 웃돌던 수치에서 110이라는 안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게 요동치던 혈압은 150, 95에서 120, 78이라는 의사조차 믿기지 않아 혹시 기계가 고장났나? 라며 2번이나 재검사를 할 정도로 건강한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비결을 궁금해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라도 먹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숨겨진 명이라도 만난 걸까? 김 선생님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저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양파에 아주 특별한 친구 하나를 더했을 뿐입니다. 오늘 지난 3개월간 김 선생님의 몸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바로 그 조합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오늘 저녁부터 바로 도전해보세요. 3개월 뒤 여러분의 건강검진표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해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김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의사가 이제부터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약을 챙겨 먹어도 몸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 수치와 혈압 수치는 약을 먹는 그 순간에만 잠시 고개를 숙일 뿐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약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만성질환 약은 병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낡아서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은 새는 구멍을 임시로 헝겊으로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물이 쏟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수도관 자체가 부식되고 약해진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즉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나 오랜 시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 혈관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약의 힘으로 억지로 혈당과 혈압 수치만 정상 범위에 묶어두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전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한 밥상,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몸을 움직일 시간은 부족합니다. 몸의 근본적인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데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의사는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약의 종류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흐릅니다. 10년 뒤에도 혈당과 혈압 수치는 여전히 약에 의존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내 몸은 조금도 건강해지지 않았으며 매달 약값으로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지갑만 얇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헝겊으로 구멍을 막는 일을 멈추고 낡아버린 수도관 자체를 교체하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은 대부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양파였을까요? 양파는 시장에 가면 한 방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저렴한 국민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속에 숨겨진 영양학적 가치는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건강 레이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양파가 혈당과 혈압을 잡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3명의 강력한 해결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결사의 이름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하는 깨끗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 벽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때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퀘르세틴은 바로 이 기름때를 빗자루로 쓸어내듯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우리 몸이 쇠가 녹슬 듯 늙고 병드는 과정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 세포를 보호하여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해결사는 크롬초롬입니다. 크롬은 혈당 조절에 있어 마치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모양이 변형되거나 녹이 슬어 세포의 열쇠 구멍에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의 대사 작용을 향상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크롬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사는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양파나 마늘을 썰 때 나는 독특한 매운 향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막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소판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서로 엉겨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천연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여 피를 묻게 만들고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압 상승의 주범인 막힌 혈관을 예방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양파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연구에서 양파 껍질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혈압 약 하나를 먹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단지 매일 양파를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약과 비슷한 효과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양파가 가진 이 놀라운 힘을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영웅인 양파에게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숨겨진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파의 그 강력하고도 숨겨진 파트너는 바로 호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단호박은 달아서 당 폭탄 아니야? 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익힌 호박은 당지수가 70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어 혈당 부하지수는 3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생호박이나 찐 호박은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박 속에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영웅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과 혈압 조절에 기여하는 칼륨 및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양파와 호박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과 호박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서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두 명의 전문가가 각자 일할 때보다 한 팀을 이루어 일할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을 청소하고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그 청소된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코팅해주는데 이 두 성분이 함께 만나 서로를 도와주며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와 호박에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채소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우리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염증 지표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몸속의 만성적인 염증은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숨은 주범입니다. 염증이라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혈당과 혈압도 덩달아 널뛰기를 하게 되죠. 양파와 호박의 조합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이 염증의 불길을 잠재우고 결과적으로 혈당과 혈압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양파 플러 호박 조합은 단순히 두 가지 음식을 더하는 것을 넘어 1 더하기 1이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대표적인 건강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혈당 클리닉 스프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가 간단하고 만드는데 10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양파 반개,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 같은 단단한 호박일, 6개, 물 300ml,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작은술, 그리고 약간의 통후추와 취향에 따라 마른 마늘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요리의 시작은 재료 손질에서부터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먼저 양파 반개를 준비해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바로 써는 것이 아니라 얇게 채 썰어 넓은 접시에 펼쳐 상온의 공기 중에 약 10분 정도 그대로 놓아두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양파의 놀라운 성분인 알리신을 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양파의 세포가 칼에 의해 파괴되면서 공기 중의 효소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양파의 효능을 몇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가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동안 우리는 호박을 손질합니다. 호박일 6개의 씨를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긁어내고 약 1cm 정도의 두께로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 준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냄비를 불에 올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작은술 두릅니다. 불은 반드시 약한 불로 조절해 주세요. 강한 불은 섬세한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 부드럽게 데워지면 10분간 공기 중에서 기다려준 양파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볶아줍니다. 약 3분 정도 볶다 보면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매운 향은 날아가고 달콤한 향이 부엌에 가득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준비해둔 호박을 넣고 2분 정도 더 함께 볶아줍니다. 이 과정은 호박의 단단한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지용성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올리브 오일에 녹아나와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와 호박이 부드럽게 볶아졌다면 이제 물 300ml를 붓고 냄비 뚜껑을 덮어줍니다. 불은 여전히 약한 불을 유지한 채로 약 10분간 은근하게 끓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간단하죠. 끓이는 동안 호박은 푹 익어 부드러워지고 양파의 단맛과 영양 성분이 국물에 깊이 우러나옵니다. 완성이 되면 그릇에 담고 마지막으로 통후추를 살짝 갈아 뿌려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따뜻한 스프 한 컵에는 하루에 필요한 퀘르세틴의 약 30%와 베타카로틴의 40%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 한 컵으로 혈관 청소와 혈관 강화를 동시에 해내는 셈입니다. 만약 평소 위가 약해 양파의 자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양파를 볶는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조금 더 늘리고 대신 호박의 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자극적인 맛은 줄어들고 호박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더욱 살아나 훨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프는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한 컵의 칼로리가 100kcal 안팎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밥이나 면처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김 선생님의 실제 사례가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김 선생님은 지난 5년간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함께 복용해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잊지 않고 약을 챙겨 먹었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늘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재는 혈당은 늘 180mg/dl을 넘어섰고 병원에서 재는 이완기 혈압은 96 hg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은 점점 무거워져 체중이 매달 1kg씩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판에 밝힌 듯 식이 조절 좀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김 선생님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녁 식사를 양파 호박 스프로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이 스프 한 그릇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어. 하지만 그는 꾸준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프를 먹기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번쩍거리는 듯한 눈부심 증상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끈거리며 그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두통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힘을 얻은 그는 더욱 꾸준히 스프를 챙겨 먹었습니다. 4주차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그는 혈당과 혈압을 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180을 넘던 공복 혈당은 140mg/dl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압 역시 130/80 온메Hg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놀라움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김 선생님에게 있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화의 정점은 8주차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마침내 110mg/dl까지 떨어졌고 혈압은 122/78 mmHg라는 완벽한 정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검진표를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이 수치는 예전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던 기준보다도 더 좋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김 선생님은 그저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2주, 즉 3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몸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중은 4.269이 감량되었고 늘 고민이던 복부 둘레는 무려 70나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먹던 약을 이제 저녁에 단 한 정만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약이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이 아니라 가끔 필요한 액세서리처럼 느껴진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는 그가 입원했던 병동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들이 너도 나도 그의 비법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병원 영양실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메뉴로 양파 호박 스프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놀라운 나비 효과였습니다. 매일 저녁 양파 호박 스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 건강한 습관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주말에 미리 손질하여 냉동 보관하기입니다. 양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껍질 벗겨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누어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겁니다. 양파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3개월 이상 영양 손실 없이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려둔 양파는 요리하기 약 5분 전에 실온에 꺼내두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호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큰 호박 하나를 사서 씨를 모두 제거한 뒤 1cm 두께로 썰어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하여 냉동해 두세요. 냉동된 호박은 해동할 필요 없이 바로 끓는 물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조리 시간을 5분 이상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아침을 위한 초간단 전자레인지 활용법입니다. 바쁜 아침, 냄비를 꺼내고 불을 켜는 것조차 번거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미리 얼려둔 양파와 호박 한 줌을 넣고 뜨거운 물 150ml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3분만 돌려주면 냄비에서 끓인 것과 거의 비슷한 영양을 가진 따뜻한 즉석 스프가 완성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이는 것이지만 바빠서 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팁은 외식할 때의 지혜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식을 해야 할 때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요리를 먹게 될 때 식당에 양파채를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고기의 기름진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 양파채를 듬뿍 먹어두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 상승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하는 특제 육수 활용법입니다. 매번 맹물로만 스프를 끓이는 것이 지겹게 느껴진다면 나트륨 걱정 없는 특제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닭고기 닭가슴살이나 닭뼈, 팥뿌리, 깨끗이 씻은 마늘 껍질과 양파 껍질을 넣고 약 3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이 재료들에서 우러나온 감칠맛과 영양 성분은 스프의 맛을 한층 더 고소하고 깊게 만들어주면서도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냉장고에 상비해두고
스프를 끓일 때마다 물 대신 사용하면 매일 먹는 건강 스프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양파와 호박의 조합은 우리 몸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불의 온도입니다. 양파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퀘르세틴은 열에 다소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100씨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볶거나 굽는 과정에서 오히려 퀘르세틴 농도가 증가했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스프를 끓일 때는 너무 오랜 시간 팔팔 끓이기보다는 느린 불에서 은근하게 끓이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생양파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궤양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처럼 양파를 오일에 충분히 볶고 끓여서 익혀 먹는 스프 형태는 자극이 훨씬 덜하여 대부분의 경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속이 불편하다면 양파의 양을 줄이고 호박의 비율을 높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호박에는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이로운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호박 섭취량을 조절하고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 양파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양파의 혈액을 막게 하는 성분이 약의 작용을 증폭시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는 비타민 K 함량이 낮은 채소로 분류되므로 일상적인 양을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행하는 양파 껍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의 단단한 섬유질 구조 때문에 유효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아 실제 흡수율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양파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하거나 껍질을 말려 볶은 뒤 가루를 내어 음식에 뿌려 먹거나 식초에 담가 피클로 만들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든 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약을 먹어도 좀처럼 잡히지 않던 혈당과 혈압.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양파와 호박이라는 간단한 조합은 단 3개월 만에 김 선생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식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건강요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나도 양파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먹었느냐에 있습니다. 양파를 너무 센 불에 조리하지는 않았는지, 혈관 건강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인 호박과 함께 먹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흥미로운 건강 상식을 넘어 매달 나가는 약값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의 부모님, 늘 피곤해하는 친구, 그리고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정보를 더 널리 전파하는 첫걸음이자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이들도 이 건강한 스프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돌이 지난 아기라면 50ml 정도의 양파 호박 스프는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양파의 알리신 향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호박의 비율을 양파보다 2배 정도로 높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해주면 대부분 잘 먹습니다. 또한 이 레시피는 고기나 유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식물 기반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단백질 보충을 원한다면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무염 두부를 으깨어 함께 끓여도 훌륭한 궁합을 보여줍니다. 혹시 양파를 볶을 때 나는 냄새가 걱정된다면 올리브오일에 마른 로즈마리 한 꼬집을 넣고
함께 볶아보세요. 로즈마리의 향긋한 향이 알리신 성분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양파의 강한 냄새를 약 3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혈당과 혈압을 단 3개월 만에 안정시킨 기적의 조합, 양파와 호박. 그 비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좋은 약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채 썬 양파에게는 알리신을 만들 수 있는 10분의 시간을 주고 혈당을 걱정하게 만드는 설탕 범벅 호박이 아닌 우리 몸을 살리는 생호박을 적당량 선택하며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느린 불에서 15분간 정성을 다해 끓여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속에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스프 한 컵은 지난 수년간 우리를 짓눌러 왔던 약값의 부담을 덜어주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와 질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양파와 호박을 담는 것으로 여러분의 건강혁명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을 건강검진표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건 정말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유익하고 검증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건강검진표에 정상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